어제 PPI가 하회하면서 비트코인이 드디어 주요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또 하나의 빅 이벤트 CPI가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매달 발표되는 이 CPI, PPI 도대체 뭐길래 우리 크립토 트레이더들의 가슴을 이렇게 콩닥거리게 만들까요?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발표 때마다 이렇게 소녀처럼 쿵탁거릴 겁니까? 이제는 기관장으로 들어선 비트코인 시장, 차트 분석도 중요하지만 미국 지표 해석 없이는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저 고비트가 오늘 더 이상 발표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CPI, PPI 분석법을 순대국밥 정식 세트처럼 든든하게 한상 차려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지난달 14일 PPI 발표 직후 비트코인은 올타임 하이를 찍고 바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PPI 덕분에 비트코인은 주요 저항인 이전 BOS를 강하게 돌파하며 다시금 상승했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발표되는 CPI, 비트코인 차트에 양봉을 그릴까요? 아니면 음봉을 만들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CPI와 PPI 두 지표를 제대로 파헤쳐야 합니다. 먼저 PPI, 이게 뭔지 정확히 알고 갑시다. 생산자 물가지수란 생산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죠. 기업의 평균적인 비용이 올라가면은 PPI도 상승을 하고 비용이 줄어들면 PPI도 함께 내려갑니다. 자, 그 수치 마이너스 0.1%. 이게 뭐 대비해서 마이너스 0.1%인가요? month on month, 지난달 대비해서요. 즉, 어제 수치 마이너스 0.1은 지난달 대비 생산자 비용이 0.1%가 내렸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근원 CPI입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사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보여주는 게 CPI인데, 여기서 코어란 에너지, 식품 같은 급등락 품목을 뺀 지표를 뜻하죠. 그리고 이 지표를 연준이 보고선 단기 충격이 아닌 물가의 기조 흐름을 읽어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와 식료품 같은 이 코어를 뺀 근원 CPI, 그 중에서도 지난달 대비 수치, MOM이죠. 생산자와 소비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자 물가 PPI가 올라가면은 결국 소비자가 사는 가격, 소비자 물가 CPI도 올라가게 되죠. 반대로 생산자 물가가 내려가면은 소비자 물가도 따라서 내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지표는 결국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로 반영되기에는 텀이 좀 있겠죠.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이번 달 원가가 상승했다고 그게 바로 소비자한테 적용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PPI와 CPI 사이에는 1에서 2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에너지와 식품은 예외입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은 주유소 가격이 바로 오르죠. 또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게 터지면은 계란값이 즉시 적용되면서 바로 오르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CPI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CPI, PPI 이 부분을 알겠어요. 근데 이게 왜 비트코인 가격에 연관이 있는 건가요? 바로 물가 상승률. 파월이 맨날 연설 때 말하잖아요. 데이터 보고 금리 인하 판단하겠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데 금리 인하에서 돈 풀면은 안 되겠죠. 물가 상승률 보고 목표 2%대면은 금리 인하할게. 맨날 이런 멘트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숫자, 파월이 말하는 2%, 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이 2% 정도가 안정적이고 3% 물가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PPI와 CPI의 23년도부터의 흐름입니다. 자, 이 수치들은 사실 매달 발표되지만 1년치를 합산해 보면은 연간 물가 수준이 나오고 그 연간 수치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작용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보니 24년도 PPI는 2.4% 정도, 그 다음에 24년도 CPI는 3.5% 수준이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24년도에 2.4% 정도 매달 이렇게 오른 그 합시 2.4%,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오른 게 3.5%.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볼 때마다 매번 이 예측치 있죠. 예측치가 대부분 0.2 아니면은 0.3%로 나옵니다. 0.3%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3.5% 수준인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그보다 낮거나 또는 좀 높게 나오면서 시장 예측치는 사실은 조금 신빙성이 없는 그런 데이터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요. 이 이전 수치요. 분명히 지난달의 수치가 이 이전 수치로 가는 건데 처음 발표될 때는 속보치이고 다음 달에 추가 데이터를 반영해서 이렇게 수정치로 0.9였지만 0.7로 이런 식으로 수정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지난달 PPI 발표 때 생산자의 물가 지수가 지난달 대비 0.9%나 올랐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시장의 서프라이즈였고 비트코인 차트는 이렇게 올타임 하이를 찍고 하락했습니다. 0.9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으니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한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0.1로 지난달 대비 잡혔다는 뜻으로 비트코인은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CPI가 어떠냐는 대목에서 하나 더 짚고 갈 게 있죠. 제가 텔레그램에도 공유드렸던 트루플레이션 지표인데요. 트루플레이션은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되는 인간에서 만든 인플레이션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달 수치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가는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딜레이가 있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지수는 CPI 발표보다 두 달 선행을 한다는 내용을 캐시우드가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CPI 수치는 8월 달분입니다. 그러면은 트루플레이션 지표는 그보다 두 달 전인 6월 달에 있던 실질적인 트루플레이션 지표가 오늘 CPI에 조금은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포인트인 거죠. 자, 그렇게 한번 보니까 지금 여기가 2%대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6월달, 6월에서 7월까지 트루플레이션 지표는 분명히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되는 게 MOM, 지난달 대비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달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번 달은 그 정도 가파르기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낮아지진 않았죠. 자, 지난달에 CPI 발표 수치는 0.3%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트루플레이션 지표 6월달 분이 이 0.3%보다 낮아지진 않았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막 이때처럼 이런 급격한 상승은 아니었다는 거. 자, 그럼 이를 모두 조합해 보면은 즉 지난달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0.9%나 상승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수치가 마이너스 0.1로 되면서 조금 안정적이 된 겁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생산된 물건이 소비자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 딜레이가 한 달에서 두 달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오늘 발표되는 이 8월달 수치가 만일 2포인트가 적용된다면은 예측치보다 좀 높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 이제 트루플레이션 지표도 분명히 낮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 높게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런 PPI, CPI 분석으로 지금 비트코인은 이 중요 레벨인 112K 위로는 어제 잘 올라왔어요. 여기서 굉장히 지금 많은 꼬리들을 만들고 종가 마감을 못하다가 드디어 어제 종가 마감을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오늘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에서 이제는 이 부분의 매물대를 돌파해야 되는데 약간 올렸다가 다시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비트코인의 이런 움직임은 사실 몇 주 전부터 예상한 그런 그림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근거 중에 조금 가장 확실했던 근거는 바로 이 이동평균선이죠. 지금 이 녹색선 52평 값이 오늘자로 114.6K입니다. 그러면은 발표 전에 조금 상승 그리고 돌파하면서 한 요 레벨까지 115K 116K 이 부분은 캔들의 꼬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윗꼬리요. 올렸다가 찍으면은 윗꼬리가 생성되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금리 인하가 있잖아요. 그게 0.25%가 아니라 트럼프도 지금 여러 압박을 하고 있으니 만일 또 서프라이즈로 0.5% 금리 인하를 하면은 아니면은 올해 2번 더 금리 인하를 발표할 거라는 이런 금리 인하 호재가 나오면은 지금은 비록 눌릴 수 있겠지만 52평도 이제 좀 평평해졌으니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패턴적으로도 이거 뭐예요? 역 헤드 앤 숄더 그리고 22평, 52평 사이에 갇혔는데 오늘 처음 52평 형님하고 인사했으니까 좀 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거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매달 나오는 CPI, PPI 지표 발표에 대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시장을 예측하는 척도로 쓸 수 있는 무기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보다 좀 빠른 시장 상황 내용 고비트 텔레그램에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아직 안 오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시황보다 빠른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더 이상 CPI, PPI 두려워하지 말자는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